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미스매치, 농구에서 보통 픽앤롤, 픽앤팝 등 전술적으로 마크하고 있는 수비수를 바꿔 조금 더 커다란 사이즈에서 오는 우위나 작지만 더 빠른 속도에서 나오는 우위를 이용, 즉 근본적인 피지컬의 차이가 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은 그 역대급 피지컬 차이가 나는 미스매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의 격투기는 스포츠로서 체급의 세분화 등 여러가지 선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되었지만, 예전 일본의 격투기 단체인 K1이나 프라이드가 세계 격투기 무대를 주무를 때만 해도 조금 더 돈이 되고 주목받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성향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크고 더 거대한 선수들을 적극 활용한 자극적인 마케팅이 주를 이뤄 무제한급을 위한 월드 그랑프리가 K1의 주된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몰려있는 호화로운 상금과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체급에 맞지 않아도 억지로 증량해서 출전하는 선수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너무 억지인 180cm의 80kg이 간당간당한 체격으로 전세계 근수저들이 모두 모인 무제한급 월드 그랑프리에 참가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오클라이 카엔노르싱. 태국의 낙무아이로 큰 인지도도 없던 이 선수의 선전을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외의 선전으로 그랑프리 예선을 우승으로 통과, 본선인 월드 그랑프리 16강까지 체격적인 열세를 딛고 승리하여 8강까지 가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월드 그랑프리 8강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마이티모. 지금의 마이티모는 로드FC 헤비급에서 뛰는 엄청난 노장입니다만, 당시엔 지역 예선인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를 우승하며 본선 8강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와 마크헌트와 비교되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던 떠오르는 헤비급의 초신성이었고, 당시 프로필상 키 185cm, 몸무게 127kg으로 프로필상 키 180cm, 몸무게 77.8kg의 카오클라이와 50kg의 차이가 나는 미친 경기가 성사되고 맙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카오클라이는 마이티모의 위력적인 한방을 견제하려는 듯 최대한의 아웃파이팅을 시전,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고, 마이티모는 그런 카오클라이를 쫓아가며 링의 중앙을 점령하다시피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오클라이의 킥엔 꿈쩍도 안 하는 마이티모지만 바디 한 방에 로프까지 밀려나가는 카오클라이의 모습에서 엄청난 무게 차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이티모의 한 방을 경계하며 짤짤이를 넣는 카오클라이, 자신의 한 방이 닿기 위해 꾸준히 쫓아가는 마이티모의 경기 양상은 지속되었고, 마이티모는 자신의 무기가 닿기 위해 한 가지의 셋업을 준비하는데, 직전 미들킥을 던지면서 피하는 방향을 확인한 마이티모는 다시 한번 킥을 차려는 스텝을 밟습니다. 이 스텝에 반응한 카오클라이는 준비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전과 같은 방향으로 도망, 킥 페이크를 하기 위해 밟은 앞발로 체중을 이동하며 추진력을 얻고, 오른손을 버리면서 생기는 회전력을 더한 거대한 사모한 특대 훅이 미리 깔아놓은 함정에 발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카오클라이에게 닿지 않았고, 오히려 한 가지의 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이티모의 습관 중 하나인 풀스윙 훅을 할 때 반대편 손을 버리면서 회전력을 얻는 습관인데, 카오클라이는 이 부분을 노립니다. 로우킥을 찰 것처럼 시선을 아래로 겨냥하며 함정을 깔아놓고 킥을 시전. 이에 마이티모는 로우킥에 대해 묻지마 카운터 훅으로 응수. 서로의 가장 큰 무기가 교차하는 순간 카오클라이의 킥이 로우킥을 페이크로 한 하이킥이었고, 앞서 말한 마이티모의 습관 때문에 커버가 없는 빈 관자놀이에 그 하이킥이 꽂혀 50kg의 차이가 나는 카오클라이에게 실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미스매치와 충격적인 업셋, 대파란을 일으킨 카오클라이는 이후 월드 그랑프리 4강에서 광속 클린치 안정적인 운영의 대가, 일본 중량급의 자존심, 무사시를 만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무게들의 무대인 무제한급 그랑프리에 겨우 80kg이 간당간당한 선수가 4강까지 진출하며 카오클라이란 이름과 무에타이의 실전성을 어느 정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그렇게 카오클라이는 자신의 이름값은 물론이며 달달하게 파이트머니도 챙기고 무제한급에서 자신의 기량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무제한급 월드 그랑프리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지역 예선인 서울 그랑프리에서 연전 연승, 결승까지 도착하는데, 결승에서 만난 상대 키 217cm, 몸무게 160kg, 근육량 140kg, 체지방률 9%에 달하는 뇌에서 생체 성장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걸어다니는 합법 도핑, 슈퍼내추럴 피지컬 끝판왕 최용만 선수. 마이티모와의 경기도 50kg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미스매치였지만, 설레는 키 차이도 아닌 섬찟한 키 차이 37cm, 몸무게는 배불리 먹은 카오클라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80kg의 차이. 이 경악스러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티모전에서도 보여줬던 아웃파이팅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운영하는 카오클라이. 그러나 최소한의 짤짤이가 가능했던 마이티모전과는 달리 아웃파이팅이라기엔 펀치도 킥도 무엇 하나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거리의 우위를 꽉 쥐고 있는 최용만 선수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대회가 데뷔 무대라는 것. 종합 룰이라면 그래플링의 근본이 있는 최영만 선수가 격투기의 경험치가 부족하다 한들 피지컬의 절대적 유리를 쉽게 활용했겠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훈련으로 입식 타격에 관해 초보자 그 자체였던 최영만 선수는 총 입식 전적 39전에 태국에서 아마추어 전적은 셀 수도 없는 노련하고 작고 빠른 카오클라이를 잡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쪽은 멀어서 닿지 않고 한쪽은 못 맞춰서 닿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애절한 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에서 카오클라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론 타격이 통하지 않자 슬립이 되면 다시 스탠딩을 시키는 입식 타격의 룰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든 데미지를 주거나 채점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리스크가 큰 중단 혹은 상단킥을 날린 뒤 위험하다 싶으면 슬립, 그렇게 킥 앤 슬립을 반복. 그러다 거리가 애매해지면 차라리 파고들어 허리를 붙잡는 클린치 상황을 유도했고 최용만 선수가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생존을 넘어 판정에서까지 유리할 수 있는 영리한 운영을 펼쳤습니다. 이에 최용만 선수는 원거리에서 자신의 타격거리를 살릴 만큼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기에 압박의 비중을 높여 클린치 상황에서 그나마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의 더티복싱과 니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밥 먹고 뺨 클린치만 하는 태국의 낙무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로 니킥의 효과는 그리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정은 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 비슷한 경기 양상이 지속될까 싶었지만 생각해봅시다. 자신보다 37cm가 크고 80kg이 더 많은 데다 그래플링에 근본이 있어 균형 감각까지 좋은 편이라 클린치 상황마다 접히다시피 허리춤에 매달리는데 연장까지 갔을 시 체력이 남아있을까? 결국 더 많은 움직임과 모든 스트렝스를 쏟아부어야 하는 카오클라이는 스피드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이에 최용만 선수의 압박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장까지 간 이 경기 최용만 선수의 판정승으로 서울 그랑프리 우승컵은 최용만 선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후 여러 강자들을 잡아내 상승세를 타던 최용만 선수는 마이티모에게 인생 첫 KO를 당하며 서서히 하락세를 타게 되는데 마이티모를 이긴 카오클라이를 이긴 최용만을 이긴 마이티모 무한도돌이표 완성. 훗날 최용만 선수와 마이티모 선수는 두 번의 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 생략.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최고의 미스매치들을 댓글로 추억 소환하시면 그중 몇 경기를 추려 다음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 바로는 안됩니다. 그만 알아봅시다.